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조선 해양 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요구사항 대응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조선업에 있어서는 우리 조선업 자체적으로 공급망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객사인 선사에서도 공급망 ESG 관리 차원에서 우리 조선업에 요구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급망 ESG 관리 필요성, 그리고 조선해양산업 내의 공급망 ESG 관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망 ESG 관리 필요성입니다. 글로벌 ESG 정세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두 연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듯이 ESG라는 용어는 나온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연 ESG의 실효성 그리고 ESG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소 반발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어서 ESG라는 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각종 챌린지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ESG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기업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공급망 ESG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CS3D라고 하는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이라는 내용입니다. 22년 초에 초안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EU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특정 매출액이나 종업원 규모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밸류체인 내에 있는 ESG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소 조금 과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25년 올해 초였죠. 옴니버스 패키지가 발표가 됐었고 앞서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해당되는 내용을 옴니버스 패키지의 방향으로 조금 진행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되고 있어서 좀 준비를 해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적용 시점이라던가 해당되는 프로세스들이 조금 간소화가 되었을 뿐이지 해당되는 의무가 부여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해당되는 규제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고객사, 조선업의 고객사인 선사들 같은 경우에 EU CS3D에 과연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느냐가 관건일 수 있는데 해당되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 안에 들어가는지를 조금 데이터베이스에서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었는데요. 일부 선사나 아니면 또 조선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해당되는 규제 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금 조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고객사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CS3D라는 게 있었지만 사실 공급망 ESG 관련해서 존재하는 규제들은 해당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장 위구르 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EU 내에 있긴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법률도 있기 때문에 각종 국가들이 이 CS3D라는 가장 파워풀한 법안이 적용이 되기 전에도 각 국가 단위별로 공급망 ESG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해당되는 소재지가 이 규제들을 발표하고 있는 국가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급망 ESG 우리의 협력사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라던가 또는 우리 고객사의 ESG 평가에 대응해야 될 의무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계속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관련된 규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ESG라고 하는 영역이 환경 같은 내용들도 있고 거버넌스 같은 것들도 있지만 사회 영역 쪽에서 특히 인권 강제노동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자비 없이 제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들이 사건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않았을 경우도 있는데 한번 뉴스에 오르내리게 되면은 그 이슈가 됐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투자자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제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면은 우리 기업의 강제노동이나 우리 협력사의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규제로서 발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권역이 EU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때 혹시라도 위구르 지역 내에 강제노동 관련된 이슈가 있는 점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소명을 요구를 하고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 활동에 큰 제재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우리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강제노동 관련된 이슈가 이 또한 이제 의심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망 ESG 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ESG에 해당되는 많은 영역들을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특히나 이 노동과 관련된 특히 강제노동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봐서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이제 제재됐었던 사례인데요. 이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해당되는 지역 내에서 이제 특산품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제 토마토나 면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금속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위구르 지역 내에서 이 알루미늄을 조달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자동차, 특히 해당되는 이슈가 됐었던 곳들이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BMW,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3개사가 이슈가 됐었는데 작년이죠. 작년 24년 5월에 미국에서 해당되는 자동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구르 소수민족 강제 노동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당되는 업체들한테 통보를 했었고 업체들이 화들짝 놀라게 되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즉시 신고를 하고 해당되는 부품이 아직은 추정에 불과하긴 하지만 모두 위구르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교체를 해버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구르 지역에서 모두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노동 관련해서는 조금 자비 없는 제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이제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밸류체인 내에 뭐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 해당되는 금속이 이제 위구르 쪽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전에 리스크를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TIP 레포트라는 걸 제출을 하는데요. 이제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이름이지만 해당되는 보고서 안에서는 이제 국가 단위별로 이 국가 내에서 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관련된 리스크를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티어들도 다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공급망 또는 우리가 소지하는 사업장이 소지하는 지역 내에서 어떠한 인권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매년 발표되고 있는 미국 국무부의 TIP 레포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각 권역별, 지역별로 발생 가능한 ESG 리스크, 특히 인권 관련된 리스크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ESG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에 하나가 이제 광물, 특히 이제 분쟁 광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이제 분쟁 광물이라고 함은 이제 4가지 광물을 의미합니다. 주석, 탄탈륨, 텅스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이라고 하는 4가지 광물, 이제 3TG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4가지 광물이 주로 이제 채굴이 되고 정제련이 되는 곳이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근처인데 해당되는 지역 내에서는 아직도 내전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광물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무기자금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 광물을 이제 채취하거나 이제 정제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제노동이나 환경파괴 이슈 등도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광물을 조달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정제련소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템플릿의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사실 공급망 ESG 평가를 우리가 뭐 대응을 하셨었던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수행을 했었던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보통은 고객사가 요구를 할 때 일정 점수 이상을 보통 말씀을 합니다. 뭐 70점 이상을 받아오세요. 뭐 에코바디스 브론즈 이상을 받아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둬서 그 이상만 받게 되면 저희가 거래 관계에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 분쟁 강물을 비롯해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발견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패스 or fail 개념으로 거래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분쟁 강물을 혹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코발트나 운무까지 확장된 우리 책임 강물 관련돼서 우리 기업 비즈니스 내에 관련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문제 광물을 발견됐을 시에는 거래 관계가 완전히 끊길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음을 꼭 감안을 하셔서 광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법이라는 것을 EU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EU 내에서도 이제 이 원자재 관련된 내용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분쟁 강물들을 비롯해서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발견이 되면은 거래 관계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ESG 관련해서 이제 가장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이거 좀 경영 간섭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급망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작년에 24년 말쯤에 이제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고객사의 입장에서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확인을 하는 것은 이제 경영 간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공급망 ESG 관리를 하는 것을 고객사의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선산업, 특히 해양산업 내에서도 각 ESG 관련된 규제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망 ESG 관련된 규제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IMO에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홍콩 컨벤션이 발표가 돼서 우리 조선 소나 재활용 업체들에 대한 노동안전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 내에서도 이제 우리 공급망 ESG 관련해서 관리를 하도록 각종 요구 사항이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이제 조선해양산업 공급망 ESG 관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라고 함은 저희가 공급망 ESG, 즉 이제 협력사들의 ESG 관련된 리스크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큰 틀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ESG 관련된 정책이나 행동 규범을 수립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관련된 ESG 리스크가 있는지 공급망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엔 해당되는 위험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저희 관리 과정에서 협력사와의 소통 채널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모든 관리가 완료가 되면은 해당되는 내용들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별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조선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조선해양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있는 기업들의 사례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나데비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과거에는 조선업도 했었고, 해당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ESG 관련된 전략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달 원칙 공식화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공정 거래나 인권, 노동 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원칙들을 제정을 해서 해당되는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 협력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협력사들은 SAQ라고 하는 우리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80점 이상을 달성을 해야 하도록 협력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이너블 프로큐어먼트라는 정책을 확고하게 제정을 해서 그 정책을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핀칸티엘이라고 하는 우리 기업인데요. 우리가 기존의 공급망 ESG 관리라는 게 이제 처음 제도됐을 때는 우리는 전체 공급사 중에 몇 %나 관리 범위 안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최대한 넓히는데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서 우리가 커버리지를 가져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급망 ESG를 관리를 하는 목적은 이 리스크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없애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로서 단순히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ESG 리스크가 발견이 됐을 때 큰 문제가 되는 우리의 중요한 협력사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셀프 테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ESG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협력사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셀프 테스트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감사 계획을 세워서 우리와 거래 관계가 중요한 기업들이라던가 또는 ESG 리스크가 좀 커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가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ESG 리스크를 체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커버리지 중심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ESG 리스크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ESG 리스크를 이제 발견을 하는 데까지 최근에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ESG 리스크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제 각종 규제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그냥 평가해라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ESG 리스크를 이제 없애라라고 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기업의 ESG 리스크만큼이나 우리 협력사들의 ESG 리스크도 이제 관리 범위 안에 넣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리지 확대 단계가 있었고 현장에서 리스크를 확인을 하는 단계가 있었다면은 궁극적으로는 협력사들의 ESG 역량을 제고시켜서 거기에 대한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없애는 게 우리 ESG 리스크 관리의 이제 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ESG 관리 관련해서 이제 KPI를 설정을 해서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ESG 리스크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사 행동강령 COC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ESG 평가 관련해서 진행된 공고가치 비율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량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확인된 리스크들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개선 활동을 얼마나 우리의 협력사가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객사 즉 우리의 이제 구매팀 입장에서도 ESG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인지를 해서 우리 협력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ESG 교육을 얼마나 이수하고 있는지 각종 공급망 ESG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량화된 KPI로 관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협력사들의 ESG 관련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버리지 단계와 확인 단계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기업들, 즉 우리 협력사들의 ESG 역량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코스코라고 하는 기업 사례입니다. 사실 저희가 ESG 관련해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거 우리가 좀 껄끄러운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ESG 관련된 리스크 평가가 직접적으로 거래 관계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평가를 조금 가볍게 넘길 수는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평가 결과를 이제 거래 관계까지 반영하는 경우가 이제 과거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관계 안에 ESG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넣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스코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자격 심사 단계에서도 ESG 관련된 요소들을 추가를 했고 우리의 ESG 평가 결과를 우리 거래 관계에도 반영을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약간 동반 성장의 개념에서 너희들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을 해줄게 이런 말로써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거래 관계에 반영이 될 테니까 평가에 참여를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공급망 ESG를 관리를 하는 게 우리 거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한국생산성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부 산하기관으로서 산업부와 이제 ESG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KESG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ESG 관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초에 발간이 됐었던 건 ESG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은 공급망 ESG에 관련된 내용이 된 후에 이후에는 이제 업종별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자동차나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의 KESG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올 연말쯤에 이제 조선산업의 KESG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된 내용들 한번 참고하고 싶으시면은 연말 정도에 발표되는 내용 한번 보시면은 ESG를 관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